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새로운 한 주 멋지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2월 중순이 훌쩍 지났죠? 우리 아이들 이제 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일에서 24일 중에 이제 방학하는 학교가 약 24% 정도 되고요. 12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27일에서 31일 중에 방학하는 학교가 약 42% 정도 됩니다. 내년 1월 달에 첫 주에 이제 겨울방학을 하는 학교도 26% 정도 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2월 안에 방학하는 학교가 약 70%, 내년 초에 하는 학교가 약 3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학을 1월 초에 하는 학교는 사실상 종업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3월 새 학기가 될 때까지 아이들은 긴 방학을 하는 거고요.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음 주에 방학을 하건, 1월 달에 하건, 이번 주에 방학을 하건, 1월에서 2월 약 2달간 아이의 가정학습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아이 자녀 교육에 신경을 잘 못 쓰셨더라도 이 1월 그리고 2월 이 2달만 잘 활용하시면 학습면에서 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1월달, 2월달이 학년의 마무리 기간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1, 2월달에 이미 새 학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저학년 아이들, 특히 1학년 그리고 2학년 아이들의 학습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너무너무 학습면에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아이를, 특히 저학년 아이를 이제 방학 동안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할지 관련돼서 그러자면 현재 우리 아이의 학습 수준을, 학습 도달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겨울방학 때 이제 학원들을 많이 보내시죠. 방학 동안 학원을 꼭 보내야 할까? 특히 이번 겨울은 많은 아이들이 더욱더 학원으로 몰리게 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네,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마도 예상하건대 겨울방학 방과 후 교실을 열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도 방학 방과 후 교실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케어하셨던 부모님들조차도 이제 남은 수단이 학원 말고는 이제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죠. 일단 학원을 보낼지 집에 있게 할지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그보다는 먼저 앞으로의 2달 동안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필요한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현재 이제 학년 말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 성취 정도를 말씀드릴 거예요. 참고하셔서 2달 동안 무엇에 집중할지를 고민해 보시고요. 학원에 보낼지 집에서 케어할지는 그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취사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1학년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1학년 학생들 일단 1에서부터 100까지 능숙하게 읽고 쓰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덧셈은 합이 100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두 자릿수 덧셈은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22 더하기 12를 세로식으로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죠. 또 한 자릿수 덧셈은 이제 3개를 연속으로 더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3 더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연속된 1의 자리 숫자의 덧셈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1학년 아이들이 덧셈보다는 뺄셈을 훨씬 더 어려워하는데요. 뺄셈의 경우도 7 빼기 4 빼기 2 이렇게 3개의 숫자를 빼는데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2자리 숫자에서 1자리 숫자를 빼는 것도 예를 들면 18 빼기 9 정도의 계산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자녀에게 이 정도 수준의 연산을 풀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예. 교과서 수준의 문제를 한 20개 정도 뽑아서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압니다. 근데 문제를 풀 수 있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이 더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정도의 어떤 수세기 및 어떤 덧셈, 뺄셈이 능숙하면 2학년 수학을 방학 동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런데 20개 문제 중에서 한 5개 이상 틀리거나 시간이 25분 이상이 걸리면 1학년 수학 과정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방학 동안 연산 활동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어는 1학년 수준의 국어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국어 수준은요, 일단 쓰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에 쓰기가 결국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글쓰기 상태를 보시면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1학년 경우에는 어떤 동화 속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약간 긴 한두 문장 정도 이렇게 또박또박 스스로 적을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동화책에 원숭이가 등장합니다. 그럼 그 동화책을 읽게 하고 그 원숭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동화 속 줄거리와 어울리는 말을 원숭이에게 적어주면 1학년 수준의 글쓰기 실력을 갖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원숭이야, 호랑이를 만나서 무척 무서웠겠구나. 그래도 너가 살아서 참 다행이야. 이 정도의 문장을 생각해내고 혼자 힘으로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가 지금 1학년인데 그 몇 줄을 적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짧은 이야기 동화책을 읽고 그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생각해서 한두 줄 정도라도 쓰기를 어려워한다면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더 쉬운 동화책을 읽어주시고요. 책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말로는 책 내용도 이해하고 이제 필요한 말을 생각해서 말로는 표현을 하는데 쓰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 글씨 쓰기 연습도 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 이해와 말하기는 잘해도 글씨 쓰기를 잘 못해서 글쓰기가 안 되는 아이들도 1학년에는 꽤 많아요. 그런 아이라면 이제 글씨 쓰기를 방학 중에 매일 연습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2학년 아이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학년 수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2학년 수학부터도 범위가 꽤 넓어집니다. 이제 덧셈 뺄셈을 넘어서 곱셈이 나오죠. 그리고 길이 단위도 나옵니다. 센티미터와 미터, 표와 그래프도 나오고요. 그래서 1학년에서 이제 100가지의 숫자 및 앞서 말씀드린 덧셈 뺄셈을 능숙하게 해야 2학년 올라가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돼요. 일단 지금 우리 아이가 2학년이라면 4자릿수, 그러니까 1000단위까지는 거침없이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덧셈은 결과값이 100이 넘는 2자릿수 덧셈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72 더하기 43 같은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4자리 숫자는 띄어세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0씩 띄어세는 겁니다. 3400, 3500, 3600, 3700 이렇게 좀 쉬운 이건 이제 쉬운 축에 속하고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면 이제 10단위에서도 띄어셀 수 있어야 되죠. 5430, 5440, 5450, 5460 이렇게 4자리 숫자를 10의 단위에서도 띄어셀 수 있는 정도는 말 표현으로 거침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곱셈은 일단 9구단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건가? 9구단은 기본으로 능숙하게 말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덧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18개의 사과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 하나씩 세거나 또는 6개씩 묶어서 3번을 더하는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그림을 보고 6 곱하기 3 또는 3 곱하기 6의 식을 만들고 곱셈으로 결과값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즉 곱셈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까지가 2학년 학생들의 곱셈 수학 능력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됩니다. 2학년인데 생각보다 수준이 높죠. 그리고 또 표와 그래프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2학년 수준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표와 그래프는 어느 정도인가?
일단 이래저래 숫자로 정리된 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채소를 가지고 조사해서 표를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호박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5명, 당근 4명, 오이 1명, 시금치 7명, 양배추 3명 이렇게 조사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표로 만들 수 있어야 하죠. 그렇게 표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가로줄, 세로줄을 긋고 이제 가로줄에는 호박, 당근, 오이, 시금치, 양배추 이렇게 적고 이제 세로줄에는 뭘 적겠습니까? 예. 1명, 2명, 3명, 4명에서 쭉 한 10명 정도까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줄 호박칸은 아까 5명이었으니까 5칸, 당근은 4명이었으니까 4칸 이렇게 선을 긋고 해서 그래프를 완성하는 겁니다. 2학년이라고 해서 마냥 덧셈 뺄셈만 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선행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재 교과 성취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2학년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를 내주시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푸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부족한 것을 찾아서 방학 동안 보충하고 또 다음 단계의 교육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2학년 아이의 국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가? 이것도 쓰기 과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친한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 약 4개에서 5개의 문장 정도를 구사하면서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직접 쓸 수 있으면 2학년 수준의 국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내 친구 영철이는 남자아이고 같은 유치원을 다닌 아래층 사는 친구입니다. 한 문장. 영철이는 안경을 쓰고 머리카락이 짧습니다. 2문장. 햄스터를 좋아해서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3문장. 달리기를 잘해서 나중에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4문장. 이렇게 문장을 구사하면서 쓰기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주제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은 문장이어야 하고요. 자, 아이들은 방학 동안 부쩍 성장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은 무척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1, 2학년 아이들의 학습 성취 수준에 대해서만 일단 나누어 봤고요. 예. 좀 더 시간이 되면 이제 중학년, 고학년 아이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2학년 혹시 이제 학부모님들께 제가 한 가지 더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 2학년이라면 적어도 이제 시간 개념이 생겨야 됩니다. 예. 그 10분, 20분, 30분 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알아야 하고요. 물론 시계를 읽는 건 이제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개념이 잡혀야 그때부터 스스로 학습 계획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이제 우리 아이가 혹시 좀 못 미치는 상황이라도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겨울방학 1월, 2월 이 2달 동안 신경을 써주시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충분히 채워나가고요. 또 다음 학년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1, 2학년은 아이들에게 공부 성취감 및 특히 공부 정서를 갖추게 하는 아주 무척 중요한 시기니까요. 방학 동안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시고 우리 아이의 학습 수준을 성실하게 채워나가 주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